3일차가 제일 어렵잖아요. 3일차에 거뜬히 일어나셔서 이렇게 또 어제보다 나은 나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일어나신 여러분들에게 모두 박수 쳐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훌륭하시고요. 우리 이제 지금 어제까지 어, 내가 처음 누군가를 만났을 때 첫인상이 너무 중요하다. 첫인상에서부터 탈락되면 또 만날 기회가 없잖아요. 또 한 번 프로포즈할 기회가 없잖아요. 첫인상이 너무 중요한 거. 그렇다면 끌려야 되고 또 그 끌림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저께까지 나눴던 많은 내용들 중에 내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자기애가 넘치는 자기 도치나 자기 비하가 아니라 나를 정말 사랑할 수 있어야 남도 내가 사랑할 수 있다. 그래서 나를 많이 사랑해주고 나를 많이 알아주자. 내 스스로. 그게 결국은 자기애고 자존감이고 여러 가지가 우리가 누군가를 만났을 때 당당하고 멋지고 그것을 또 만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제 오늘부터는요, 우리가 실제로 이제 나를 사랑하고 나서 그리고 누군가를 이제 지속적인 만남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오늘 170페이지까지 여러분 집중적으로 정말 많은 좋은 내용들이 우리가 적용해야 될 내용들이 나오니까요. 집중 독서 170페이지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30분에 뵙겠습니다. 시작. 열심히 다들 읽고 계셔가지고요. 너무 집중해서 읽고 계신 것 같아요. 오늘 나온 내용들, 이제 앞부분에서 나올 내용, 이미 나왔던 내용들, 그리고 또 뒷부분에서 또 계속 언급되는 사실은 이제 약간의 맥락만 다르지 어쩌면 우리가 첫 인상에서부터 그 만남을 또 만나고 싶게 만드는 과정 그리고 그 만남을 지속적으로 가지고 가는 게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1장, 2장, 3장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지만 이 1장, 2장, 3장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얘기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자주 읽다 보면 다 똑같은 말이네라고 하는 느낌이 오거든요. 그 똑같다라는 건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처음 만남에서부터 두 번째 만남을 이어가기 위한 어떠한 뭐 어마어마한 스킬, 작업이 필요한 게 아니라 정말 너무나 사소한 것들이 반복이 됐을 때, 사소한 것들이 몸에 뱄을 때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으실 것 같은데요. 먼저 또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있어요.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뭐냐면은요. 가서 말을 잘해라. 할 말을 또박또박 잘하고 와라. 뭐 잘 전하고 와라. 이거보다 많이 들어줘라, 잘 들어라, 라는 얘기들을 우리가 진짜 많이 하거든요. 여기에서도 또 똑같이 얘기가 나와요. 어떤 관계를 만들어갈 때도 마찬가지고, 관계가 잘못될 때도 마찬가지고요. 항상 특히 관계가 뭔가 틀어지거나 잘못됐을 때, 뭔가 내가 말을, 잘 못해서가 아니라 잘 듣지 못해서 내가 그 사람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거나 그 사람의 상황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해가 부족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고 그 이해가 부족했다는 건 결국은 뭐냐면 듣지 못했다는 거예요. 정확히 듣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듣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떤 사람들의 말에 되게 귀를 기울이게 돼요. 우리 사장님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막 딴짓 안 하시고 막 이렇게 귀를 기울이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얘기하면, 자꾸 듣기가 싫어가지고, 뭔가, 그쵸? 줌에 들어오라 그래도 들어오기도 싫고, 뭔가 만나도 귀에 안 기울이고 그냥 듣는 척만 하는 이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듣는다라는 것 자체가 호감이 있고 내가 마음이 열렸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한테 말이 열리냐는 거예요.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말이 들리게 됐다는 거예요. 그럼 진짜 한참 연애할 때 딴짓 안 하잖아요. 막 얘기하면 아주 집중해서 듣고 내 저 사람을 어떻게 꼬시지? 무슨 말만 하면 다 기억해서 메모하지 않아도 다 기억이 나잖아. 근데 지금은 어때요? 한 5번 얘기한 것도, 맞아, 맞아. 당신이 이거 싫어했지?
해서 한 20년, 저도 이제 23살에 결혼하고 21살에 만났거든요. 이제 올해가 30년, 만남의 횟수로 30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자동 반사적으로 아는 것도 있지만, 길을 기울인다라는 거가 참 어려울 때가 있어. 한쪽으로, 한쪽으로 빠져나갈 때가 참 많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호감도가 서로 떨어지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잘 듣지 못해서의 문제가 또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 안에서도. 그래서 잘 들어야 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을 전제로 했을 때, 그리고 나서 이것이 전제가 됐을 때 우리가 누군가를 만났을 때 상대가 나를 좋아하게끔 만드는 첫 번째는 뭐냐면 다름을 인정하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다르다라는 부분을 인정하는 데에서 저는 가장 큰 이슈가 뭐였냐면요. 저희 엄마는 경상도의 부잣집 딸로 자라셨어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는 전라도에 정말 초등학교도 나오기 힘들었던 팔남매에서 너무나 가난한, 찢어지게 가난한 그런 집안에서, 집안 출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는 김대중 대통령을 대통령을 만들기 위해서 진짜 그 눈물을 흘리셨던 막 그런 분이세요. 지금도 24시간 저희 집에 오시면 유튜브로 그 진보적인 어떠한 부분을 그 이재명 그 후보 뭐라 그래야 돼요? 뭐 전 잘 모르니까 뭐 그분 유튜브를 뭐 한 시간도 안 들으면 안 되는 분이세요. 이분은. 근데 저희 엄마 쪽은 가면 정말 뭐 그쪽은 진보는 빨갱이라고 지금도 알고 있고 이렇게 만나신 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외갓집 갈 때와 친갓집에 갔을 때 이렇게 다를 수 있나? 정말 이 사상에 제가 정신이 혼란해질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또 제가 더군다나 결혼을 그것도 박정희 대통령 그 가가 있는 그 김천 구미 쪽으로 제가 시집을 갔잖아요. 저희 아버지한테 항상 들었던 얘기하고 저희 남편 집에 갔더니 어머님이 핸드폰 고리가 아직도 앞면은 박정희 대통령이고 뒷면은 박근혜 대통령이에요. 전 대통령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해요, 여러분? 다르다는 게 이런 거구나를 저는 이 보수와 진보를 보면서 더 이상 다름의 끝과 끝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당연히 저희 남편도 보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데 저희 친정 아버지는 지금도 우리 집에 오면 사위가 매달 몇백만 원씩 보내주는 그 돈으로 생활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이 다름을 인정하지 않으면 저희는 살아갈 수 없는 구조잖아요. 특히나 뭐 여러분 다 알다시피 우리 배재현 사장님, 유희성 사장님 뭐 얼마나 진보적인 성향이에요. 근데 저희 남편은 보수 중에 보수적인 어떠한 성향인 거거든요. 그걸 다름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렇게 갈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 저희가 얘기하지 않는 부분이 뭐냐면 만나면 딴 데 가서는 다 얘기하는데 다르기 때문에 불편하기 때문에 절대 정치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유희성 사장님이 이명진 씨 만났을 때 절대 얘기하지 않고 이명진 씨 또한 유희성 사장님 있을 때 절대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 그게 뭐야? 다름을 인정하는 거예요. 나쁘다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그걸 나쁘다라고 인정하는 순간 내가 기독교라고 해서 불교는 이상한 거 이단 취급도 안 하잖아요. 다른 종교는 불교 집안에서 저는 저희 그 이명진 씨와 제가 결혼할 때 주례를 누가 섰게요? 목사님이 아니셨어요. 천태종 큰 스님이 쓰셨어요. 저희 결혼할 때요. 진짜 양가 집안 저희 이명진 씨는 천일기도 그 부처님한테 기도해서 낳은 아들이고 저는 정말 딸 낳고 싶어가지고 저희 어머님이 불공을 어마어마하게 지으셔서 낳은 딸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례를 볼 때 스님이 쓰셨다고요. 근데 그걸 다름을 인정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어떠한 구조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서로 다를 때 이해가 안 가. 난 저 사람 진짜 이해가 안 가. 난 정말 뭐 이명진 사장 이해가 안 가.
어떻게 지금 이 시대에도 보수일 수 있어? 아니면, 아니, 어떻게 저렇게까지 심하게 할 수가 있어? 이걸 이해가 안 가라는 말을 저는 진짜 많이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 단어 자체, 그 말 자체가 뭐냐면, 이해가 안 가는 건 수학 문제가 이해가 안 가는 거고, 사람에게는 이해가 안 가는 건 없다라는 거죠. 다르다라는 걸 우리가 철저하게 인정해야 된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언급해주고 있고요. 두 번째는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무언가를 따져서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온전히 나의 마음을 이해해주고 나의 상황을 이해해주는 사람을 우리는 좋아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애들이요. 친구를 좋아하는 이유가 뭐예요? 나한테 막 지적질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나한테 뭐 어마어마한 기대감을 주지도 않잖아요. 여러분, 제가 솔직하게 고백 한번 해보면, 제가 최고 리더예요. 그리고 뭐, 몸값도 비싼 쓰리스타고요. 직급도 제일 높고요. 그런데 그 이전에, 쓰리스타 이전에 18년을 사업했던 어떤 사람 이전에 저도 뭐예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냥 50살이 이제 간 넘은, 두 딸의 엄마라는 거예요. 근데 뭐, 저만 만나면 저쪽 100m에서부터 저만 보면 막 이제 어떻게 하면 어필할까라던가 어떻게 하면 뭔가 저 사람에게 기대감을 가지고 이게 아니라 저도 사람인지라 누군가를 편하게 만날 수 있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만나면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저 좀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분들을 계속 만나다 보면 저에게도 굉장한 피로감이 있어요. 제가 제일 힘들 때 과거에 제일 먼저 떠올렸던 분이 있어요. 항상. 그게 누구였냐면 뭐 이름을 거론해도 되는지 모르죠. 안은숙 사장님이었어요. 이분은요, 저에게 어떠한 기대감도 없어요. 저한테 뭘 해달라고 한 적이 없으세요. 진짜 그러다 보니까 저도 힘들고 어려울 때 뭔가 그냥 기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게 직급이 높던 직급이 낮던 이게 아니라 나를 이해해주고 그냥 나를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에게 사람들은 더 끌리고 더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얘기해? 옳은 말 하는 사람보다 이해해주는 사람이 훨씬 더 사람들을 지속적으로 만나고 싶고 끊임없이 저 좀 알아주세요. 저 좀 도와주세요. 이게 아니라 어, 사람은 좋아하면 도와주게끔 되어져 있어요. 저절로 알아주게끔 되어져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끌림을 유지해 나가는 어떠한 좋은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 너무 중요하고, 이제 이 지속적인 만남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사람인지라 분명히 실망하는 포인트, 뭔가 화가 나는 포인트, 뭔가 서운한 포인트들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런 게 없다면 서로 어떤 관계가 저는 좋아지기가 더 이상의 좋은 관계로 만들어지기 어렵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연애할 때도 마찬가지고 아이를 키울 때도 첫째가 둘째를 시기 질투 안 하는 게 저는 이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온전히 엄마 아빠가 다 내 거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내 사랑이 반쪽이 툭 떨어져 나갈 때 그 상실감이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야지만 이 사회생활이라던가 모든 것들을 적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주듯이.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문제는 끊임없이 생긴다라는 그 문제가 생겼을 때 사실은 내가 화난 이유를 나를 사랑하면 자기애가 넘치는 사람들은요, 내가 왜 화가 났지? 내가 이명진 씨한테 지금 왜 기분이 나빠서 내가 화장실에 가서 소변을 보면서 똥을 싸면서 이빨을 닦으면서 내가 왜 화가 났지? 나를 알아주는 사람은 항상 내가 왜 화가 났는지를 나에게 물어봐 줄 줄 알거든요. 그래서 나를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먼저 알아주는, 아까 그때 그 말이 내가 서운했구나. 아니면 내가 아까 그런 표정들이 내가 뭔가 좀 기분이 언짢았구나. 내가 말할 때, 그건 아니고요. 이거예요. 그 말에 내가 좀, 열이 받았구나. 이렇게 내가 먼저 파악을 하면 돼요. 그렇게 화가 난 이유를 내가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 내가 화가 난 이유를 내가 나를 빨리 알아주는 사람은요,
남이 화가 나는 것도 기가 막히게 빠르게 캐치해 줄 수 있어요. 우리가 어저께 눈치라는 부분, 눈치 없는 것처럼 답답한 게 어딨어요. 진짜 속 터져 죽잖아요. 상황이 정말 지금 저 얘기하면 안 되는데도 갑분싸 만들잖아요. 갑자기 막 그 사람만 나타나면 분위기가 싸해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분위기 눈치가 없어서 그런 거거든요. 그게 뭐냐면 화가 난 이유보다 그 사람의 어떤 눈치 없는 말투나 행동, 나를 존중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느낌 때문에 되게.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만났을 때 좋은 칭찬도 우리가 분명히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지만 그 적절한 그 사람의 마음을 알아주는 그러한 말들도 들어본 적이 없는 분들은 그런 말하는 것도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들도 배워야 된다라는 거,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저 자신한테 그런 말들을 잘 해줬었어요.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는데 나는 이게 그냥 자동으로 됐는데 왜 그럴까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어린 시절 저희 아버지가 초등학교를 나오셨는지 못 나오셨는지 아직도 저희는 정확히 몰라요. 아마 어디 가서 이렇게 돈 주고 초등학교 졸업장을 좀 사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기가 막힌 게 잘하시는 게 있어요. 학교 갔다 와서 제가 표정이 조금이라도 안 좋으면, 아이고, 우리 딸, 응? 내 보물 같은 딸, 뭔가 속상했네? 무슨 일 있었어? 아니면 왜 이렇게 기분이 좋아, 우리 딸? 왜 이렇게 오늘은 또 좀 우울하지? 이런 말들을 어렸을 때 정말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지금 우울한지 속상한 건지, 시기 질투가 난 건지, 마음이 아팠던 건지, 감정을 만들어주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걸 다 통틀어서 뭐야? 왜 화났어? 이렇게 물어보면 너 왜 화났어? 화난 게 아니라 속상한 건데, 화난 게 아니라 그냥 짜증이 난 건데, 그걸, 통틀어서 그냥 다 화나고 삐지는 걸로 통틀어 버리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마음도 알아주고, 또 누군가에게도 이런 말, 아유, 속상할 만했네, 사장님. 나 같았으면 진짜 욱했을 텐데 욱하지도 않고 진짜 잘 참았네. 사장님이니까 이만큼 참았네. 이런 말들이 한마디 들었을 때 마음이요, 여러분, 꽁꽁 얼어붙은 그 마음이요, 사르르르 녹을 수 있는 그게 말 한마디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알아주는 거. 사장님 마음을 안 알아줘서 진짜 엄청 속상했겠다. 엄청 슬펐겠다. 혼자 고민하느라고 진짜 외로웠겠다. 이 말 한마디가 정말 우리에게는 듣고 싶은 말이라는 거예요. 그게 스폰서가 됐던, 파트너가 됐던, 또 고객이 됐던, 고객님 이거 어떻게 참으셨어요? 진짜 열받으셨겠네요. 제가 이렇게 일처리 답답하셨겠네요. 근데 고객님이니까 이렇게 좀 참아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제가 앞으로 아직 서툴르지만 제가 앞으로 더 노력해 볼게요. 라는 이 멘트가 중요해요. 왜냐면 저는 아메이 비즈니스를 할 때 24살에 제가 시작을 했잖아요. 다들 나이가 어리니까 어른들이 제가 뭔가를 할 때 자꾸 무시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무시받지 않기 위해서 제가 막 엄청 똑똑한 척하고 엄청 완벽한 척하고 엄청 뭔가 강한 척을 했던 거예요. 근데 그게 고객이나 뭐 이렇게 단순 어떠한 소비자들은 만들 수 있지만 관계에 있어서는 뭔가 이어져 나가지 않는 부분들이 있었던 거죠. 그게 뭐였냐면 내가 사람들은 완벽하려고 하는 것보다 여기서도 아주 핵심이 나옵니다. 빈틈을 보이는 거, 내가 부족한 점을 그냥 뭔가 좀 노출시키는 거,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죠. 그래서 그냥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하고 부족하면 제가 좀 부족해요. 제가 좀 더 노력해 볼게요. 제가 아직 이 부분에는 초보라서 그래요. 라고 정말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모습들이 어쩌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는 부분에서 140페이지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중요하니까 우리 같이 한번 볼게요. 140페이지에 중간 부분 보면요. 140페이지 중간 주도적으로 산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도움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다.
최선을 다한다는 말 속에는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포함되며 그것은 가장 주도적인 행위 중 하나다. 물론 이 말을 또 왜곡해서 스폰서한테 점수 막 도와달라 그러고 막 무조건 다 의지하고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한다라는 건 내가 있는 상황에서 그 도움을 같이 요청하면서 그 팀워크로 같이 만들어가는 것도 포함이 된다라는 거죠. 주도적으로 뭔가 산다라는 것. 그래서 도움이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특히 도움을 받아본 적 없는 분들 혼자 정말 열심히 살아왔던 분들은요, 도움 요청하는 것도 되게 어려워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 도움을 정중하게, 물론 내가 잘 해야지 그 도움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도움도 당당하게 요청할 수 있는 요령도 내가 끌리는 사람의 어떤 매력 중에 하나다라고 여기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단, 여기서 관계를 이어가기 위해서 또 절대 하면 안 되는 것을 몇 가지 얘기해주고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뒷담화라는 거예요. 그럼 144페이지 제목 한번 보세요. 뒷담화, 뒷담화 이렇게 딱 써놓고요. 뒷담화. 만족은 짧고 얼마나 재밌어요? 뒷담화 하는 거 그쵸? 세상에서 이거만큼 재밌는 시간이 없죠. 하지만 그 달콤한 시간은 짧고 후회는 길다. 이렇게 해놨거든요. 144페이지에. 네, 여러분 저는 여기다가 어떻게 써놨냐면 만족은 짧고 후회는 이렇게 삽입해가지고요. 엄청 길다. 제가 누군가 뒷담화 하다가 정말 뼈저리게 정말 후회한 케이스가 한 세 번 있었거든요. 진짜, 한 번은 진짜 호되게 제가 하는 말을 녹음해가지고, 3자 대면해가지고요. 물론 쓰리스타 되기 전에 철이 없을 때. 와, 정말 그 순간 안 했다고 제가 막, 배짱 튕기다는데, 사실은 제가 녹음을 했다고. 그 녹음을 듣는 순간 제가 그 말을 한 거예요. 정말 그 뒤로 저는 그때 어디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죠. 근데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아, 모든 말을, 내가 하는 모든 말을 녹음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구나. 대화를 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또 하나, 이 책에서도 배웠던 노하우지만 내 말이 제가 뭐, 예를 들어, 우리 뭐, 김종국 사장님에 대해서 뭔가 막 안 좋은 얘기를 한다던가, 아니면 뭐 번역선 사장에 대해서 막 안 좋은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뭐 사람이 그때 항상 이 생각을 하는 거죠. 옆에 듣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 앞에서도 할 수 있는 안 좋은 얘기지만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얘기들을 옆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할 수 없는 얘기는 절대 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말이라는 건 흘러 흘러 와전까지 돼서 가는 게 말이라는 거예요. 부풀려져서 가거든요. 내가 이 말을 했는데 이 말 뜻이 아닌데 나갈 때는 엉뚱하게 나갈 때가 있어요. 근데 저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제 뒷담화를 했겠어요. 근데 저랑 제일 친해지는 방법은 뭐냐면요. 그 뒷담화한 사람이 뒷담화했다라는 걸 알려주면 이 알려준 사람과 되게 빨리 친해질 수 있잖아요. 그게 어떤 방법이 히말라야 원숭이 방법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내가 누군가를 이 사람이 나랑 친해지기 위해서 누군가를 막 뒷담화해. 내 뒷담화한 거 사실은요, 저분이요, 사장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라고 하는 순간 그분도 히말라야 원숭이, 그걸 또 좋아하는 나도 히말라야 원숭이라는 걸 기억을 하는 거지. 내가 이게 막 좋아하죠. 저 얘기를 나한테 해주셔서 진짜 고맙네. 내가 모르고 있었는데 내가 뒤통수 맞을 뻔했네.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뭐예요? 히말라야 원숭이죠. 나도. 왜요? 그 순간, 그 사람의 정확한 얘기를 듣지도 않고 내가 그걸 판단해 버리는 것 또한 나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두 가지를 배운 게 있어요. 앞에 있다라고 그 사람의 얘기를 할 경우 앞에 있다라고 얘기를 한다. 그러면 어떤 얘기밖에 못해요? 좋은 얘기밖에 못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이 책에서는 아직은 언급하지 않았지만 내가 듣지 않은 얘기는 안 믿는 거죠. 아무리 저에 대해서 나쁜 얘기를 했다 하더라도요,
내 앞에서 하지 않은 얘기는 진심이 아니라는 거죠. 그들끼리 뭔가 친해지기 위해서, 그들끼리 재밌기 위해서, 아니면 그들끼리 뭔가, 어떠한 뭔가를 위해서 나를 욕했다 하더라도 내 앞에서 한 얘기만 믿기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굉장히 관계십에 있어서 굉장히 와전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뒷담화의 유혹에서 정말 우리가 빠져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뒷담화 대신에 항상 우리는 결국은 뭐예요? 친해지는 것이 중요하고요. 여기 마지막 154페이지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154페이지 아래에서 두 번째 줄, 위에서 다섯 번째 줄 보면요. 여섯 번째 줄, 154페이지 위에서 여섯 번째 줄, 사람들은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을 좋아한다. 그러면 이명진 사장하고 저하고 진짜 좋아하는 프로가 뭐냐면 솔로 지옥이라는 프로가 있거든요. 어, 남자 여자를 지옥 같은 섬에다가 진짜 멋진 선남선녀를 한 6명씩 넣어놓고 한 20일을 살게 해요. 그 안에서 이제 눈 맞는 어떠한 그런 프로그램이야. 짝짓기 하는 프로그램인데, 또 거기서 보면 사람의 심리가 저렇게 한순간 바뀌는구나. 이렇게 커플이 이어지려고 했다가요, 천국도 한번 갔다 오면 순식간에 마음이 바뀌어요. 그걸 보면서 저는 파트너와 스폰서의 마음이 똑같다라고 저는 이제 그 짝짓기 하는 이분들을 파트너십으로 저는 연결해서 저희는 보거든요. 거기서 뭐냐면, 나를 좋아하는 사람한테 첫 번째 가장 먼저 끌린다는 거예요. 나한테 지목한 사람한테 먼저 시선이 가고 그 사람의 말에 기울인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나를 좋아해 주는 사람을 좋아하게끔 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원리를 거꾸로 이용하면 돼요. 많은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려면 내가 먼저 그 사람을 좋아해 주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면 누군가를 좋아해 준다라는 건 그 사람에게 온전한 칭찬을 해주고, 자식 칭찬 많이 해주고, 배우자 칭찬 많이 해주고, 정말 많은 칭찬들을 넘치게 해줬을 때 우리가 정말 좋은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도 또 나와요. 사랑한다는 말을 굳이 해야 알아? 저희 이명지 씨가 제일 많이 해요. 굳이 그걸 말로 해야 알아? 내가 행동으로 이렇게 다 하는데, 몸으로 다 하는데, 뭘 그걸 꼭 말로 해야 돼? 라고 항상 하거든요. 아니라고 하잖아요, 여기서. 말로 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 정말 멋있어. 사장님 정말 근사해. 사장님 진짜 자랑스러워. 사장님 정말 내 파트너여서 믿음직해. 항상 사장님과 같이 있으면 너무 행복해. 라는 이런 말들이 낯간지럽고 뭔가 그런 말들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좋은 관계를 더 돈독하게 이어갈 수 있는 그런 말이라는 걸 기억하고요. 오늘도 이런 말들을 많이 많이 하는 그런 멋진 하루 되시고요. 저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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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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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한 하루 감사합니다. 되세요.